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도 하와이에서 SNS 정치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제 귀국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뭐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신당 창당 가능성이나 보수 진영 재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한 말이에요. 혹시 이준석 대표랑 만남 같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 그렇게 썩 탐탁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정계 은퇴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정계 복귀 선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이게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와이에 계시는 얼마 동안도 빨간 옷, 파란 옷이 여러 번 바뀌었었고 오늘도 뭐 쭉 얘기하신 것 중에 보면은 그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관한 말씀 뭐 이런 거 쭉 했는데 네. 당신이 그 전에 하셨던 얘기하고 또 틀려요. 그 전에 저희 당의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엄은 뭐 해프닝이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다가 지금 어제는 또 계엄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심판 받을 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후보 교체에 지도부에 일임했던 당시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 유리한 것을 늘 언제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건지 그 원칙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가끔 글 올리시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이 잘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 당에 계셨던 어른처럼 활동해 주시고 저희 당은 저희가 잘 챙겨서 개혁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아보는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나중에 막걸리나 한잔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옷이 또 오늘 굉장히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빨간색 이 안감에 밖에는 파란 재킷 입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정책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는 사람이 상당히 소탈하고 솔직담백한 편이어서 지금 현재 제가 만약 야당의 의원이라면 네. 야당의 재정립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시고 쓴소리도 듣고 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선 때 했던 말과 그 이후에 이제 탈당하고 한 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경선 때는 어쩔 수 없는 그 지지층을 겨냥한 그 속과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통주의에 육각한 법치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따뜻한 보수를 또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재기를 노릴 때 그 저 양반의 그 쓴소리를 좀 달게 듣고 네.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눈길입니다. 최근에 젊은 보수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참석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만남이 있었고요.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어지럽다 보니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분들끼리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계셨는데 저희가 특정 정당을 북한에서 말씀했던 건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당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보수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감을 이뤘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뭐 김재섭 의원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입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다른 당이잖아요. 좀 튀죠. 네. 예, 그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조금 뭐 말이 많긴 한데, 근데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는 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2021년 보궐선거로 등장할 때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인연들 때문에 계속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재보선은 굉장히 이준석 그 의원이 그 당시에 잘 도와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느닷없죠. 네. 그 사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굉장히 자맹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 쇄신의 역할을 해달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재편까지 좀 염두에 국민의힘의 구심력보다는 좀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한 걸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뒷이야기는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제안 같은 게 네. 일종의 다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뭐 입당이니 합당이니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네. 포괄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반응은 뭐 상당히 좀 일축하는, 그러니까 싹 다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이 정도 선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하고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조금 전에 보셨던 홍준표 전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복귀,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역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나왔지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지금 혁신위를 한 해 네. 만에 임기를 어떻게 하네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 좀 계속 어수선한 상황인데, 글쎄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태풍의 한가운데로 좀 국민의힘이 한번 가서 네.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태풍을 피해서 자꾸 이렇게 조용하게 가려고 해서 저 당이 지금 대선 이후에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9월 뭐 전당대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두세 달 동안 국민의힘이 정말 태풍의 한가운데로 갈지 아니면 태풍을 피해서 또 안전한 곳을 찾아갈지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범보수 세력이 재편이 움직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도 관심이죠. 먼저 친한계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예요. 최강병기. 그런데 동시에 최종병기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만큼 예. 아껴 써야 된다. 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박정화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여러 의견을 많이 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권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당이 네. 이상해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지주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홀딩스를 하거나 하면 얼마 안 되는 지분을 갖고 그 회사에 실적을 많이 내는 회사에 경영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제법 있어요. 당의 1번 순위의 대표, 그다음에 리더십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리더십은 당대표예요. 네. 지금 현재 당대표가 없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이 1순위예요. 그리고 투톱을 해서 원내대표가 그다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 당이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와서 그런지 원내대표가 모든 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거 넘어가야 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혁신안마저도
원내대표 체제로 가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래서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당원의 의견을 구해보자 아니면 그마저도 어려우면 여론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107명 속에서 이루어졌던 원내대표가 80만 당원의 뜻을 막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기형적인 구도가 저는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이 보수 세력 여러모로 좀 어려운 입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